우리나라가 불행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신과가 이렇게 많아지고 정신과 환자들이 늘어난다는 게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뭐 요즘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린다면서요? 저도 이번에 그 방송에 나가면서 네. 그 YTN 뉴스 쪽에 나가면서 그 자료를 찾아보다 놀란 건데요. 네. 그 2022년 30대 남성의 우울증 증가율이 네.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아졌고 30대 남성이 그 세대별로 가장 불행하다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게 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30대 또 넓게 보면 3, 40대 남성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 경제력에 가장 민감한 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거나 네. 아니면 내가 가장으로서 뭔가를 그 노후를 준비하고 뭐 부양을 해야 되고 네. 그 뭐 자녀들의 어떤 그 네. 서포트를 해야 된다.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뭐 2월부터 시작된 뭐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뭐 지정학적 뭐 네. 리스크라든가 1년 내내 이어졌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자영업이 거의 업황이 거의 박살이 났죠. 네. 그리고 뭐 부동산 폭락에 여러 가지 금리 인상 너무 괴로워하는 이런 요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수치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지금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원하셔서 운영을 네. 하고 계시니까 최근에 오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더 늘었겠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우리나라가 불행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신과가 이렇게 많아지고 정신과 환자들이 늘어난다는 게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회 집단 자체가 우울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병원 뭐 환자 수나 뭐 매출이 늘어났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완치시켜 놓은 환자들이 다 재발해가지고 지금 경제 상황으로 어려워가지고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다 재발해서 다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제 입장으로서는 뭐 절대로 이게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너무 우울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한국이 이렇게 점점 우울해지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나라라고 바뀌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뭐 2020년에 어떤 키 이슈는 경제죠. 네. 네. 경제적 어려움이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 우울감에 너무 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자영업에 대한 경험은 없는데 회사원들은 그래도 좀 월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좀 어떻게든 좀 버티고 버티고. 하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진짜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잘 되는 자영업자들도 있을 거예요. 네. 뭐 배달업체, 뭐 쿠땡, 배땡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데는 덜 되는 데는 더 잘 되는데 네. 그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됐고 제가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병원을 지금 5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비어 있는 점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 6개월 단위로 업종이 네.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족발집이었다가 뭐 보쌈집이었다가 네. 아니면 국수집이었다가 네. 그 자영업자들 특히 요식업계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은 정말 말할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 가장 큰 문제죠. 이거에 네. 대한 피해를 어떻게 보면 일반 자영업자들이 온몸으로 떠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뭐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오시겠지만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은 많죠. 어떤 분들이 있나요? 뭐 가벼운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공황장애 네. 아니면 뭐 불안장애, 강박증, 조울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병원은 기본적으로 뭐 대인관계 스트레스, 직장 우울증, 뭐 기업이 되게 많잖아요. 구로디지털 단지 쪽에. 네. 그래서 중소기업도 너무 많고 거기서 느끼는 스트레스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가장 많습니다. 보통 어떤 식의 뭐 어떤 처방이라든지 어떤 식의 뭐 조언 같은 것들을 해주세요. 뭐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우리나라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한테 꼭 한 번 얘기 드리고 싶은 게요. 네.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고 내가 나쁜 평가를 받고 이러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 탓을 하세요. 내가 참아야 된다. 네. 내가 의지로 극복을 해야 된다. 남들도 다 참는 걸 내가 못한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자기한테 엄격해요. 자책을 너무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위로하고 다독여줘야 된다. 가장 힘들고 신경 써야 될 거는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격려부터 먼저 해주시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저희 채널은 뭐 이제 재테크 뭐 투자 이야기를 하는 곳이니까 사실 이 투자라는 거를 하다 보면은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데 그렇죠. 원장님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보면은 결국 벌어도 마지막엔 또 잃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심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 얘기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흔히들 말하는 돈 그릇이라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안이 너무 과도하면 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상상 투자로 인한 기회 비용, 네. 욕망, 불안 이런 거를 그 핸들링하지 못하면은 네. 사람은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네. 가지고 있던 행운이나 어떤 수익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2022년이 굉장히 좋은 예죠.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랠리로 사람들이 네. 돈을 갑자기 많이 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로 본업을 등한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가상화폐건 주식이건 네. 해외 뭐 주식이건 이걸로 뭐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벌고 한 달에 네. 몇천만 원 버니까 본업을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루틴이 파괴됐어요. 네. 그 욕망에 지배당한 내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쾌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불안과 초조감, 내가 지금 그 번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이런 거에 하루 종일 시달리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버티지 못하면은 결국 네. 돈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내가 실력으로 뭐 번 것도 있겠지만 어떤 뭐 분위기나 흐름에 따라서 쫙 벌었는데 운이죠. 뭐. 예, 근데 네. 그거를 이제 내 실력이고 이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작 중요한 어떤 본업 같은 것들을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과거의 어떤 소비 패턴 같은 것들도 이제 파괴되고 이제 막 더 쓰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점 뇌가 그 욕망의 네. 전두엽이 변하게 되는 거죠. 더 큰 자극에 네. 익숙해지고 네.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막상 힘들어질 때 또 못 버티고 하는 그런 게 있나 보죠.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주식이나 코인으로 정말 이득 본 사람들이 네. 이걸 수익 실현을 하기도 전에 제일 많이 한 일이 뭐냐면 포르쉐 예약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나 황당한 일인 게 네. 올 여름만 해도 포르쉐 그거를 그 접수를 하면은 2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맞아요. 올 2년, 여름만 3년 돼도 걸리고 막. 3년 걸린다. 네. 그리고 포르쉐를 6개월 타다가 중고로 팔아도 웃돈 뭐 맞아요. 프리미엄이 붙는다. 네, 이게 네. 작년 얘기가 아니라요. 네. 올해 6월 얘기였어요. 네. 올해 6월만 돼도 사람들이 네. 이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지가 않고 막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넘쳐났어요. 네. 근데 6개월 만에 그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어. 지금 포르쉐 다 취소되고 맞아요. 포르쉐고 테슬라고 차고 1년, 2년, 3년을 기다려도 못 받는다고 한 게 지금은 영업사원이 전화 와서 네. 깎아줄 테니까 사라고 해요. 어. 다 취소가 돼서. 아니 그 제가 듣기로도 기업 공개해가지고 뭐 수백억 네. 버신 분들 뭐 아니면 코인 투자로 뭐 몇백억 벌었다고 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집을 막 다 비우신대요. 네. 예, 예전에 이제 뭐 그 스타트업 뭐 네. CEO 이런 분들이 맞아요. 살던 분들이 집을 많이 비워가지고 지금 요즘에- 경매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네. 하는 게 진짜 이 반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진짜 확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버블이 네. 꺼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욕망과 겉으로 보이는 사실 돈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그때 카카오 SNS 인터넷으로 봤을 네. 땐 정말 수없이 많았을 것 같았는데 네. 그 실체가 정말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다는 거를 지금 어떤 실황이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저랑 이제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네. 테슬라 얘기하셨잖아요.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테슬라가 요즘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 주주시잖아요. 예. 그러면 테슬라를 빗대어서 네. 이 사람의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이 테슬라는 계속 사잖아요, 사람들이. 지금도 막 엄청 산다고 하더라고요. 빠지면 더 사고 막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 주주로서 어떠십니까? 저도 반성을 해봤어요. 네. 이번에 테슬라가 제가 어제 그 110불이 깨졌거든요. 네. 저는 200대 초반에 들어갔는데 네네. 제가 샀을 때만 제가 산 게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냉정하게 정말 약간 그래도 바닥이 다 왔다고 생각해서 산 건데 어제 반성을 해봤어요. 네. 내가 테슬라를 왜 샀지? 네. 합리적 근거를 사고 산 건가? 네. 나는 옛날에 비해서 투자적으로 많이 변했나?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투자자가 되었나? 근거를 갖고 제가 결정을 한 건가? 네. 아니었어요. 테슬라는 1등, 일론 머스크는 유명하고 테슬라는 따라올 기업이 없다. 네. 그리고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테슬라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 네. 이 자율주행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따라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여는 독점을 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보면 상상적으로는 이 회사에 대한 좋은 굉장히 포지티브한 선입관을 내 뇌가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테슬라 PBR이나 뭐 어떤 지표 같은 거는 네. 아직도 굉장히 과평가 그 주가가 아직도 네. 과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재무제표를 들여다보지 않고 테슬라를 약간 선 구매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반성을 저도 했습니다. 아, 근데 저도 테슬라 시승도 해보고 막 했거든요. 근데 차가 좋긴 좋아요. 정말로 좋죠. 좋긴 좋아. 정말 좋죠. 네, 그리고 편한 것도 있고 물론 네. 뭐
인테리어가 뭐 단순하고 이래서 이제 네.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좀 별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운행을 해보거나 하면은 야 이게 지금 세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있다라는 네. 느낌은 저도 강하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좋은 거지. 주가가 적절한 거고 주가가 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얘기인 거죠. 이 회사가 1등이라고 해서 이 네. 주가가 적정한지는 아예 다른 얘기인 거죠. 음. 그러니까 1등 회사의 주가는 2등 회사의 주가보다 3배가 높아야 되는가 2배가 높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적정 비교 없이 그냥 최고니까 얘가 다 독점할 거야 네. 라는 생각으로 특히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네. 또 영화 속 주인공처럼 실제 영화도 그렇죠. 나왔지만 네. 네. 굉장히 불안정한 또 마음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나르시즘인 매력을 가진 사람들의 카리스마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왠지 잘 될 거야. 약간 종교적으로. 약간 신봉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런 면에서 약간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게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장님은 이제 정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아직은 한 번 더 일론 머스크를 믿어야 됩니까? 저는 네. 어제부터 냉정하게 네. 그 지표부터 다시 보고 반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네. 손절을 할 건지 네. 리밸런싱을 할 건지 그냥 무리한 물타기는 절대로 안 할 생각이에요. 네. 그 제 주변 사람들은 진짜 100불대 초반이니까 뭐 집 팔아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네. 떨어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폭락했다고 다시 이게 백화점 바겔 세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물타기를 하려면은 분명히 최소 몇 주 동안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떨어졌으니까 오늘 바로 그 환전해 사야 된다. 단톡방에도 제 의사 친구들, 변호사 친구들도 지금 난리 났어요. 오늘 사야 된다고. 지금 사야 된다고. 냉정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획을 갖고 분할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신과 전문의신 본인도 이게 항상 보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고 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뭔가 지켜야 되는 원칙이나 어떤 습관 같은 거 반대로 뭐 이런 거 좀 버려야 된다라는 거 좀 있을까요? 버려야 되는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옛날에 실수를 했지만 네. 한 방에 이루려고 하는 거. 한 방에. 한탕주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벌써 막 뭐 강남 아파트 사고 네. 뭐 정말 좋은 차 사고 이런 거를 남들이 10년에 이룬 거를 나는 한 번에 이루려는 생각.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뤄낸 결과만을 우리 부러워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과정을 굉장히 어려운 지겹고 인내심을 요하는 그 과정을 다 스킵하고 네. 결과만 부러워하는 습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어찌 보면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 게 한 방에 이루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같은 결과만 보는 것도 그냥 그 중간에 과정의 그 고통을 난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안 겪고 그냥 한 번에 달성해 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심리는 왜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인간의 본능이죠. 어려운 그래요? 걸 싫어하고 네. 그가 빨리 이루고 싶어하는 거. 그 조급한 불안 때문인데 네. 사실 이걸 버티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유튜브를 보는 이유도 방송을 네. 보는 이유도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모든 유튜브의 어떤 뭐 자극적인 썸네일이냐 이런 걸 다 걷어내고 그 요체를 보면은 핵심을 보면은 부자를 만드는 거는 어떤 기회를 확 잘 잡는 거나 네. 운, 뭐 이런 타이밍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내 생활 습관과 태도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네, 거거든요. 네, 네. 정말 지겨운, 정말 똑같은 루틴. 네.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변화하고 어떻게 내 몸과 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느냐에 네.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어떤 지겨움과 지루함을 견뎌내는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애티튜드가 네. 제일 중요하죠. 그 근데 핵심이거든요. 그런 게 싫은 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성격이 제일 급해요. 그래요. 드라마조차 이게 어떻게 좀 네. 공식적인 뭐 통계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급한 거는 저도 인정은 해요. 그 스마트폰 스위치율이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요. 가장 많이 자주 바꾼다. 가장 자주 바꾼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 1.5배속, 뭐 유튜브 1.5배속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요. 심지어는 1.5배속도 모자라서 네. 1화부터 4화까지 몰아보기, 드라마 몰아보기, 맞아요.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이런 작은 거, 내가 뭐 지루한 거, 뭐 이거 디테일한 거 다 스킵하고 정말 네. 핵심만 뽑아보는 이런 어떤 생활 습관부터 고쳐야 돼요. 하긴 이게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뭐 한 단지만 보면 안 되고 뭐 여러 단지 봐야 되고 다른 지역도 보고 막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그 실제 이렇게 뭐 교육을 해보면은 잘 안 돼요. 이게 사람이 그냥 하나 막 바로 막 그렇죠. 꽂혀버리고 이러는 게 있는데 그게 인간의 좀 본성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좀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발품 파는 걸 싫어하잖아요. 품이 드는 일을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그 품이라는 게 내 경험치고 내 근육이거든요. 그게 성장해야 내가 인사이트가 생기는 건데 다른 사람의 품을 그냥 차용하고 빌려오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많이들 물어보잖아요. 전문가의 어떤 소견이나 핵심, 족보. 우리나라 사람들은 벼락치기를 너무 좋아해요. 가성비.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벼락치기, 족보, 쪽집게, 일타 이런 비법에 너무 중독돼 버리면 거기 취해 버리면 내 지루한 어떤 루틴과 이런 습관을 만드는 힘이 내 면역력이 무너져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급하게 가려고 하고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이제 본성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이걸 기계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군요. 거부해야 돼요. 그 쉬운 길을 거부해야 돼요. 이 달콤한 유혹과 벼락치기의 유혹, 족보의 유혹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 혹하지만 이 내 도파민이 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고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지루하고 뚜벅뚜벅 이렇게 한 발 한 발 어렵게 가는 내 루틴을 만들어야지만 내 면역력과 내 세로토닌을 키워서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좀 이런 습관은 좀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거 말고 좀 다른 것도 좀 있나요 혹시? 9번 실패해도 마지막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성공하신 분들은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유 있는 긍정이죠. 이유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자기 반성을 해요. 복습해요. 오답 노트를 써요. 지금처럼 어려운 장이 공부를 할 기회예요. 이렇게 내가 손실이 나고 이렇게 힘들어야 공부를 하지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 공부할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공부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내년 내후년에 거기에 대한 리워드를 보상을 얻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거나 어떤 게으름 여러 가지 뭐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밀어넣는 사람들은 아마 내년 내후년에 장이 좋아진다고 한들 그 기회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장님이 또 만나보신 분들 중에는 뭐 이렇게 자산을 일구시거나 아니면 이제 막 성장을 막 하고 있는 어떤 뭐 회사 대표라거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많죠. 뭐가 다른 점이 있나요? 일반인들 대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분들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실패했을 때 얼마나 빨리 다시 회복하느냐. 그분들도 정말 인생이 무너질 뻔한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정말 도산당한 부도 뭐 모든 걸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흔히 좀 약간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 1,000억대 부자는 위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번 위험해지면은 몇 천억짜리 부채가 생깁니다. 그렇죠. 건물 다 날아가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절벽 끝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우울과 불안으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만의 방법을 깨닫고 계시더라고요. 그 결국에 자기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기가 더 무너졌어도 다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남이 보기엔 무너진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사람 스스로는 완전 자기가 파괴됐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에 생각의 차이라는 거네요. 결국 자기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관리하는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의 핵심 열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잃은 분들이 훨씬 많단 말이죠. 2022년에는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집계를 해보진 않았지만 90% 이상이 훨씬 더 많이 잃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투자해 놓은 것들에서 지금 이자가 막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뭐 다들 지금 뭐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이걸 뭐 굳이 이걸 계속 생각한다고 하면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정신적으로? 사실 반성해야죠. 그 자기 복습해야 되는데 올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복습을 해야 그게 반성이 되지 아니면 지금 하면은 자책밖에 안 돼요. 자책하고 되새김질 하면은 이게 우울증의 그 물레방아를 탑니다. 그래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안 좋아요. 악순환이 돼요.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껄껄껄 이런 생각만 하게 돼요. 그러면 자꾸 옛날에 자기 에너지가 가 있고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예 생길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 싶으면 내년에 하세요. 내년 한 상반기쯤. 그리고 특히 겨울에는 세로토닌 수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기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햇볕을 많이 떨어지고 게다가 지금과 같은 혹한기에는 온도나 일조량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우울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반성을 하려면 한 2달 정도 있다가 하세요. 겨울은 원래 더 우울한 계절이기 때문에 지금 우울한 생각하는 거는 좋지 않다. 반성이 아니라 자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오히려 좀 봄이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봐도 늦지 않겠다.
그 책을 또 쓰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소설책이잖아요. 네. 구로동 주식클럽.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되셨는데, 근데 이걸 어떤 의도 아니면 어떤 뭐 의미로 쓰신 건지. 주식으로 상처를 받은 네. 보통 사람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전 정신과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십몇 년 동안 주식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네. 뭐 가족, 가정 뭐 이런 거에 위기를 몰고 오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받은 얘기 그리고 네. 돈 때문에 생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렇게 치유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좀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출연하는 그 캐릭터들도 주식으로 뭔가 네. 심적으로 힘들고 하는 것들 다 그런 허구의 얘기들이. 캐릭터인데 네. 보시면은 뭐 이게 소설이고 다 허구의 캐릭터긴 하지만 다 주변에 있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중 인물 중에 하나는 제 네. 얘기를 좀 약간 각색해서 쓴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주식 숫자 코스피 뭐 테슬라 뭐 삼성전자 이거에만 꽂혀 있지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삶이 어떻게 요동쳤는지는 관심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소설의 네. 형식을 빌어가지고 쓰셨다고 합니다.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지금 뭐 투자를 통해서 손해를 본 분들이 뭐 워낙 대다수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뭐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연초기도 하니까. 자책하지 말고 남 탓도 하지 말고 네.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그리고 오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과 나 자신 그리고 본업에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잃었던 돈은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다시 투자를 하고 성공하려면은 우선 내가 준비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 가치를 높이고 내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쏟는 그런 어떤 준비를 연초에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중독에 빠지셔가지고 네. 해고 당하셨었어요? 네, 옛날에 그랬어요. 아, 그러다가 빠져나왔다. 네. 이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니까 제가 36살 때 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신과 의사 근로소득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냐. 네. 근데 제 친구가 강남 아파트를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 가격을 보니까 네. 제 근로소득으로 벌 수가 없는 돈인 거예요. 네. 정말 절망밖에 남는 게 없어서 답은 주식밖에 없다. 네. 그리고 빨리 갖고 싶다. 네. 남들이 이룬 것만큼 나도 해가지고 나도 그 결혼해야지 장가 가야지. 이런 조급함 때문에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이 구로동 주식클럽에 나오는 거예요? 나옵니다. 캐릭터로. 나옵니다. 근데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는 강남 아파트 4개 있는 애도 있어요. 그 2000년 초반에 아버지가 사주셔가지고 네. 4채 있어요. 지금 40인데 네. 그런 친구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허망하고 허탈하잖아요. 네. 저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저희 집 흙수저라 가지고. 그렇죠. 진짜. 의사 되기가 쉽네요. 네.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뭐 이렇게 부모에 대한 원망. 근데 뭐 저도 반성해요. 원망하다가도 30살 넘어서 부모 돈 없다고 징징거리는 거는 이거는 할 게 뭐 알리바바 회장이 그랬잖아요. 네. 30대가 부모 원망하는 건 이건 아니다. 네네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도 원망이 돼요. 왜냐하면 부모 덕보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있으니까. 네, 조상 덕보면서 네. 너무 부러운데 네. 근데 이거를 남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행해져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내 이번 생은 이미 망한 거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빌딩 못 사고 건물 못 사고 강남 아파트 못 사고 뭐 압구정 아편 뭐 아리팡 못 사면 나는 망한 거냐? 네. 아니에요. 네. 저도 이런 현타가 계속 옵니다. 저도 네. 매일매일 이런 현타랑 싸우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면 네. 이거를 어떻게 좀 의도적으로 누를 수 있는 뭐 어떤 뭐 조금 뭐 팁이라든지 뭔가 좀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저는 항상 과거에 나랑 비교해라. 그것만 해라. 남과 비교하면 네. 끝도 없다라고 막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죠. 네. SNS가 있는데 어떻게 남하고 비교를 안 합니까? SNS 끊어야 돼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제가 처음 하는 말은 아닌데 네.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비교해라. 다른 사람 인생의 하이라이트랑 제일 좋은 면만 보고 내 인생 전체랑 비교하지 말고 남하고 비교할 거면 정확하게 비교해라. 네. 다른 사람 상황이 내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SNS는 제일 좋은 것만 자랑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열등감을 가질 거면 제대로 알고 열등감을 가져라. 그리고 열등감에서 끝이 안 할 게 아니라 내 반성의 씨앗으로 삼아야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네. 이런 욕망이 너무 요동칠 때는 조금 이런 욕망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해요. 의도적으로 좀 멀리를 네. 해야 된다. 정보로 거리두기를 해요. 저 지금 테슬라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와서 본 건데
좀 거리두기를 할 생각이에요. 아, 한 네. 몇 주 동안은. 네, 그리고 네, 네. 뭐 인터넷 정보나 뭐 뉴스 이런 걸로 좀 거리두기를 할 생각이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음. 네, 이거를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우리가 견뎌낼 수 있거든요. 네. 운동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저도 음. 정말 너무 억지로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네. 일주일에 2번은 꼭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로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운동이라는 게. 운동을 하면은 제가 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IGF-1이라는 단백질이 뇌신경 유래 인자를 촉진시켜요. 네. 10분 운동하면 뇌세포 100개가 생깁니다. 이건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새로 생긴 뇌세포 100개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의 면역력이 항체가 되어줍니다. 코로나 백신처럼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셔야 돼요. 어. 도저히 다른 사람이 너무 부럽고 다른 사람이 산 아파트 사진 보니까 정말 내가 멘탈이 나갈 것 같으면 네. 그냥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뛰기보다는 소주를 마시잖아요. 그게 좀 나를 더 위로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더 안 좋은 건가요, 이게? 정말 안 좋죠. 아. 우리 뇌는 그러니까 알코올에 굉장히 취약해요. 소주를 마시면 마취가 되는 거예요. 마취. 일시적으로 뇌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기분도 절대로 좋아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뇌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판단력이 좀 흐려집니다. 네. 전두엽 기능이 30%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네. 감정이 확 올라오거든요. 알코올이 촉진시키는 도파민이나 어떤 유포릭한 시스템이 있어서 네. 엔돌핀이 확 나와요. 그 기분 좋고 다 모르겠어 막 이렇게 되죠. 다음 날 일어나 보면 확 현타가 오고 금단 증상이 와요. 더 우울해지죠. 이게 반복되면 그러니까 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네. 술, 회피 이런 거거든요. 너무 힘들지만 네. 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걸 원치 않으시면 그때 운동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이나 이런 걸로 회피하기보다는 정면 돌파하는 운동이다. 정면 돌파라고 하면 너무 힘든 숙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네. 내 우선 자기 상태 판단.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에너지가 없다. 네. 조금만 내가 나한테 더 무리를 하면 내가 다 쓰러질 것 같다. 이럴 땐 그냥 피하세요. 근데 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쉰다. 그냥 멍 때리기. 네네네. 그냥 멍 때리기. 잠만 자고. 잠은 괜찮아요. 잠자는 건 좋군요. 근데 술 먹고 자지 마세요. 아, 술은 안 되고 술은 안 되고. 도저히 내가 지금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남았다. 네. 그럴 땐 잠만 자시고 네. 계속 잠만 자고 있다 보면은 에너지가 조금은 이렇게 리필되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럴 때는 조금 걷기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내 몸을 깨우는 훈련을 재활을 하세요. 우울증과 무기력증과 불안에 빠졌을 때는 네. 절대로 내 몸을 혹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명승부한다고 자기를 막 혹사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실패하면 또 다시 2차적으로 주저앉아요. 아, 오히려 운동을 막 과도하게 하고 하는 게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군요. 네. 네. 막 되게 약간 어떤 그런 성격이 있어요. 약간 나르시스틱하거나 도파민 성격, 승부, 뭐 ENFP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네. 약간 내가 위기를 온몸으로 그냥 부딪혀서 이겨내겠다. 네.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아. 단계적으로 점진적 탈감작 해야 돼요. 그러다가 더 큰 좀 고난이 올 수도 있다. 오히려 네. 무조건 막 정면 돌파하겠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에너지를 좀 쌓아가면서 차근차근. 주식에 거의 중독되셨었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결국에 중독도 뭐 어떤 호르몬 작용이나 뇌의 어떤 작용 같은 거일 텐데 그렇죠. 그렇게 된 게 투자로 성공을 맛봤기 때문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 자체의 기본적인 원리는 고전적 조건화 학습에 대한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어려운 말이라 생각할 거 없어요. 파블로프의 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파블로프의 개입니다. 그냥 음식을 주면서 종을 쳤더니 나중에는 음식을 안 주고 종만 올려도 침이 나오더라. 그걸 상상하는 기대값, 쾌감, 도파민이 나오더라. 이거죠. 31살에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가 2,000만 원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도박적인 도파민 쾌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난 게 아니에요. 네. 한 번 수익 나고 영원히 주식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잃을 때까지 합니다. 네. 크게 잃을 때까지 해요. 그래야 반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성공으로 시작한 주식쟁이들은 절대로 공부하거나 반성하지 않아요. 저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점 중독의 세계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더 큰 자극이 와야지 되는 거니까 돈을 더 많이 넣고 그렇죠. 만약에 잃게 되면 금방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또 돈을 막 더 넣고 하루에 1,000만 원을 네. 번 사람은 절대 월급 100만 원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아, 네. 그리고 그 자극을 대체할 만한 건 없어요. 이런 도박이나 큰 주식의 어떤 성공으로 이 나오는 도파민의 양은 네. 섹스할 때 나오는 도파민보다 3배 큽니다. 도박이요? 예. 어. 그렇기 때문에
포커나 홀덤, 고스톱 이런 바카라 같은 거는 밤새서 하지만 밤새 섹스를 할 수는 없어요. 네. 그 성욕이나 이런 어떤 주는 쾌감은 굉장히 짧고 굵습니다. 근데 도박이 주는 쾌감은 굉장히 길게 가요. 아, 그럼 저 여기서 궁금한 게 도박은 돈을 따는 게 쾌감인 건지 아니면 상대방을 이겼다는 거에 대한 쾌감인 건지 둘 다예요. 둘 다예요? 이게 도박 처음에는 돈을 땄다는 쾌감인데 이 네. 쾌감 자체에 중독이 되고 전두엽이 마비되면은 네. 도박을 하는 것 자체의 행위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지금은 막혔지만 강원랜드 갈 때 네. 강원랜드 갈 때 사람들이 아저씨들이 막 신나서 뛰어가요. 네, 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네, 네. 뛰어서 가요. 네. 막 소풍 가는 것 같아요. 음. 그 사람들은 돈을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가 예전에도 그랬듯이 잃을 확률이 더 클 거란 걸 알고 있어요. 알고도. 근데 도박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주는 도파민의 쾌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 내 해마체와 전두엽이 중독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다가 마이너스 79% 찍은 거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미 과거 얘기니까 제가 아, 편하게 괜찮아요. 여쭤봅니다. 옛날 얘기니까. 마이너스 79%까지 찍으셨다는 거는 예. 정말 끝까지 가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걸었었죠. 네, 네, 그러면 그렇죠. 진짜 완전 올인하신 거고 네. 중간에 손절도 안 하시고 막 계속 막 갈아타고 물 타고 막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 과정은 혹시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그 제가 처음에 삼성전자로 뭐 재미를 본 거를 뭐 다른 어떤 중소형주나 이런 걸로 계속 더 큰 이득을 노리고 하다가 실패를 많이 봤어요. 근데 몇 천만 원 정도 손실을 봤죠.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급등주, 정치 테마주 여기 1억 넣어가지고 상한가 한 번만 먹으면은 바로 3천만 원 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1억을 넣었을 때 이게 하한가를 한 번 맞았어요. 3천만 원이 5분 만에 날라갔어요. 네. 그 하한가의 어떤 그 충격은 네. 내 뇌를 마비시키고 내 네. 눈을 멀게 하고 내 심장, 전 그때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우스 잡은 손이 벌벌 떨려가지고 클릭이 안 돼요. 네. 이게 현실인가? 공황장애 별거 없습니까? 이거 한두 번 맞아보면 공황장애가 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상한 생각을 빠지게 되죠. 영끌에서 3억으로 네. 10%만 먹으면 3천만 원 금방 번다. 이렇게 하다가 판돈을 키우는군요. 모든 걸 날리게 됐죠. 이게 그 진짜 도박장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구조로 돌아가는 거네요. 똑같죠. 그러니까 주식이 도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식을 도박처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주식이 나쁜 게 아니라 네. 정말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주식이 뭐 다시는 안 한다, 뭐 다시 한번 손목을 뭐 어떻게 한다. 네. 내가 나쁜 거예요.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장 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거를 준비 안 된 걸로 띄어낸 내 애티튜드가 잘못된 거고 저도 처음에 삼성전자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아, 2배, 3배 먹어야지 무슨 삼성전자 같은 걸 투자를 해. 네. 장외 주식에 1억 5천을 박았어요. 장외 주식. 네. 와, 그거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네, 뭐 이거 상장하면 뭐 10배다, 20배다, 뭐 네. 반포 아파트 바로 살 수 있다. 차근차근 조약도를 쌓아서 목표를 이뤄야 되는데 네. 중독에 빠진 뇌는 무조건 고속버스, 엘리베이터 그걸 타요. 그러면 그게 약간 이런 건가요? 내가 잃었다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건가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 네. 네. 나는 틀리지 않았고 지금 시장이 잠깐 좀 삐끗한 거고 총알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뇌 구조가 돌아가는 거군요. 합리화를 하는 거죠. 계속 합리화를 하는 네, 거구나.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감을 오래 갖고 있질 못해요. 어떻게든지 이거를 약간 평평하게 보상하려고 불안과 우울로부터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방어 기전을 펼쳐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나쁜 게 합리화죠. 그러면 약간 쉽게 자기를 용서할 수 있거든요. 네. 빨리. 네. 내 탓이 아니야. 푸틴 탓이야. 우크라이나 탓이야. 뭐 파월 탓이야. 머스크 탓이야. 이래 버리면 우선 내 마음은 편하거든요. 잠이 오거든요. 그리고 왠지 다음번에 잘 될 것 같거든요. 정말 달콤하죠. 이런 자기 용서,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 네. 계속 실패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거 사실 극단까지 갔다 오신 건데. 네. 마이너스 79가 그렇게 쉽게 찍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79 될 때까지 네. 이 계좌를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는 네. 자기 고집, 아집, 중독, 도파민, 우울증, 무기력 네. 내가 이미 내 모든 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왔다. 네. 그거를 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저한테 알려준 게 여자친구였고. 네.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혼자 일어나지 못합니다. 혼자 안 돼요. 다리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혼자 걷겠습니까? 목발이 필요해요. 저한테는 그게 여자친구였던 거죠. 그 존재가 네. 목발이라는 존재가. 여자친구 없었으면 저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노숙자가 됐을 거예요 지금. 네. 사람들은 제가 의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네. 뭐 에이 그래도 결국은 뭐 선생님은 의사 다시 하면 월급이 되지. 그렇게 아닌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정말 인생의 저점에 있었을 때는 네. 의사 면허증 맡기고 한동까지 다 갔다가 갖다 부어가지고 전 재산이 36살에 마이너스 3천이었어요. 그동안 번 게 있는데 그거 다 날리고. 다 날리고. 예, 그 오히려 마이너스를 찍었으니까. 마이너스 3천. 은행빚 1억인데 내 주식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7,400인가 그랬어요. 네네. 뭐 그 정도 되면 죽고 싶다는 생각도 아닙니다. 그냥 멍해요. 폭탄 맞은 것처럼.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것처럼 멍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그 여자친구가 이거를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지 마라. 네. 한꺼번에 일어나려고 하지 마라.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차츰차츰 복구하고 차츰차츰 너를 일으키 나가고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네. 목발이 필요한 거죠. 배우자가 뭐 이렇게 투자로 되게 우울해하거나 뭐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채근하고 닥달하고 막 이러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군요. 오히려 여기서 좀 일으켜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더 나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공격을 하면 더 네. 숨기고 더 이상한 짓을 해요. 아, 와이프 몰래, 누구 몰래, 뭐 남편 몰래 내가 이걸 채워 넣어야지. 뭐 옵션 해야지. 뭐 이런 네. 데까지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아, 옵션. 예, 네. 제 환자분 중에 한 명도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날린 돈 1억을 네. 해결하려고 점점 더 위험한 주식에 몰래 해결을 하려고 아, 옵션하고 뭐 네. 가상화폐하고 이러다가 1억으로 끝날 빚이 7억이 돼서 집을 날렸어요. 처음에 와이프한테 그거를 솔직히 얘기하고 연대해서 합심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네. 사실 아시잖아요. 1억은 가족이 다 힘을 합치면 그렇죠. 충분히 네. 한 2, 3년이면 네네. 근데 이 조급함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은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 입장에서 나는 아직 투자도 많이 안 해봤는데 이렇게 투자가 위험하구나라고 들으면 투자 안 하고 나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안전지향형으로 가야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원장님은 예전에 한번 정말 그렇게까지 한번 찍어보신 경험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투자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네. 내가 투자에 부동산에 맞는지 금에 맞는지 달러에 맞는지 아니면 뭐 예적금이 맞는지 자기 자신 뭐 요새 MBTI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자기 자신의 성향과 내 어떤 태도, 내 어떤 불안을 다스리는 능력,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확실하고 통렬한 반성과 미러링이 있으면 네. 내가 주식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주식을 만약에 한다면 어느 만큼 1,000만 원을 할지 100만 원을 할지 아니면 ETF에 할지 대체 투자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투자할 자격이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맞는 뭐 성향이라거나 아니면 네. 이런 사람은 주식에 맞다. 어떤 이런 성향이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나요? 그 도파민형, 그 네. 승부를 좋아하고 모험을 좋아하고 어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돈이 묶이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 네. 주식을 해야죠. 근데 그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죠. 도파민 네. 형인 사람이 그거 하면? 근데 극 도파민형은 네. 뭐 선물 옵션을 하겠죠. 가상화폐를 하겠죠. 약간 비율인데 네.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뭐 100% 도파민형, 100% 세로토닌형은 없습니다. 네. 6대 4냐, 9대 1이냐 뭐 이런 건데 뭐 8대 2 이상만 돼도 극 도파민형이라고 보거든요. 네. 가상화폐 전업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 선물 옵션, 뭐 해외 선물 이런 사람들은 극 도파민형이고 네.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뭐 대여섯 번씩 사고 파는 뭐 스캘핑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정말 도파민스러운데 네. 그런 분들은 정말 변동성을 즐겨요. 뭐 음. MBTI로 따지면은 P형. 그러면 그게 오히려 네. 잃어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성향인 건가요? 경우에 따라 다르죠. 그거는 회복 탄력성, 그 극도파민형이 회복 탄력성이 높으려면 성공 경험이 굉장히 많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그렇다는 거지 잘한다는 건 아닌 건가요? 절대 아니죠. 그건 또 네.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어떤 종류의 투자자가 돈을 많이 버는지는 몰라요. 네. 왜냐하면은 정말 그 극단적인 도파민형이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위험한 그 투자를 계속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뭐 한 실패할 확률이 조금 더 높죠. 근데 한 번 성공했을 때 엄청나게 수익률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안정지향형인 분들은 주식을 하면은 오히려 좀 뭐 불리하다라고 볼 수도 잠을 있을까요? 못 자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불안한 분들은 거죠. 맞아요. 잠을 못 자요. 네. 그래서 돈이 묶여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네네. 그냥 부동산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폭락을 했지만 네. 다들 알고 있잖아요. 뭐 정말 뭐 10년 내내 이렇게 떨어질 리는 없고 네.
부동산은 그래도 내 집이 있으니까 네. 뭐 다주택자들은 좀 다른 얘기지만 결국 또 살면 되니까 언젠간 또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인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나 예적금을 하는 게 낫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과거의 안 좋은 경험을 겪으시고 이제는 그래도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시 자산을 일구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옛날처럼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된 어떤 가장 큰 계기라든지 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루 10분씩 운동하는 거. 하루도 빼먹은 적 없어요. 네. 매일 줄넘기 300개는 했습니다. 네. 정말 아무리 힘들고 지겹고 해외여행 가서도 합니다. 줄넘기 갖고 갑니다. 그래서 어디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줄넘기 300개는 거르지 않아요. 네. 그게 제 자존감입니다. 어. 나는 나에 대해서 내 건강과 나의 어떤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네. 있고 그 5년간의 줄넘기가 제 자신감이고 네. 제 자부심이에요. 네. 그게 내 히어앤나우를 만드는 거죠. 어제 어떤 일이 있었어도 어제 테슬라 11점 몇 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 주주였고 멘붕 났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짜증이 나서 집어 던질 뻔했어요. 근데 네. 그래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아. 내 목표를 이루는 거는 네. 정말 어떤 운이나 내 어떤 전략이나 어떤 타이밍을 잡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드는 내 습관이고 하루에 10분 일찍 일어나고 5분 병원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서 5분 동안 명상하면서 내가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 그리고 저는 5년 전부터 술을 안 먹어요. 네. 제 건강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네. 술을 먹었을 때 다음날 아침이 무거워지는 게 너무 싫어서 네. 술 끊고 운동하고 나를 관리하는 이런 어떤 내 루틴을 만들었다는 게 내가 투자자 이전에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높이고 있구나 이런 자부심을 만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우량주가 네. 돼야 네. 내가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그 좋은 사람이 좋은 결과를 끌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반대로 막 술 먹고 뭐 피곤하고 막 그 일도 하기 싫어서 막 이렇게 늘어져 있고 하는데 투자를 잘한다라는 거는 확률상 좀 낮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중요한 게 노르에피네프린이 올라가면 인내심이 떨어져요. 그게 뭡니까? 불안 호르몬입니다. 아, 불안 호르몬이 네. 있어요. 불안 호르몬이 있는데 노르에피네프린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네. 못 견뎌요. 홀딩을 못 해요. 홀딩을 못 해요. 네, 사고 팔 때 너무 불안해서 그냥 그 무지성 매수를 하게 돼요. 무지성 매도 하게 되고. 노르에피네프린을 가장 많이 자극해서 높게 하는 게 네. 술입니다. 아, 술이요. 네. 아, 그러면 술을 최소한 끊어야겠네. 투자를 하려면. 정말 중요해요. 술 끊으셔야 돼요. 아. 네,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을 정말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운동이고요. 그래서 술 끊고 운동하시면 네. 좋은 투자자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좀 차분해지고 좀 그 불안 요소가 많이 좀 줄어든다. 인내심이 생겨요. 인내심도 생기고. 제가 해봤습니다. 꼭 술과 운동, 술 끊고 운동하는 거니 네. 거의 뭐 필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이건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옛날에 그 TV 퀴즈쇼 같은 걸 나갔는데 네. 나가기 전에는 1단계 문제 막 되게 쉬운 거 있잖아요. 저런 거를 왜 고민하고 왜 저런 걸 못 풀지라고 했는데 막상 제가 나가서 1단계 문제를 받아보니까 아까 말한 그 호르몬이 막 나왔나 봐요. 그렇죠. 뭐 촬영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판단력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버버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통제 불가능한 호르몬 같은 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노르에피네프린이 언제 많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심장박동이에요. 노르에피네프린이 심장을 막 뛰게 하거든요. 네. 불안과 도파민과 연결돼가지고 사람들은 이 특정한 자극과 부정적인 환경에서 네. 겁을 먹습니다. 불안합니다.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지나친 불안이 모든 걸 망쳐요. 우리가 불안을 상상하는 힘이 우리의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저는 이제 투자에 굉장히 그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명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불안한 상태로 투자를 시작을 하면 백전백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HTS랑 그 앱 그 주식 사려고 접속하기 전에 로그인 하기 전에 네.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평정돼 있는지 그거부터 돌아보시고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온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 네, 내가 지금 욕망에 눈이 멀거나 그 지금 오늘 그런 사람들 많아요. 테슬라 폭락했으니까 지금 기회다, 물 타야 된다, 뭐 집 팔아서 사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이렇게 욕망에 이미 취해 있다면 오늘은 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책도 보면은 결국에 주식으로 잃은 어떤 그 사람들의 뭐 심리 상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올 한 해 사실 투자자들한테는 이렇게 나빴던 해가 없어요. 최악의 해였을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괴롭히진 마시고요. 자책하지 마시고 우울증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오세요. 그 새로운 내년 이제 올해 그 새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늘 바로 뭔가를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마세요. 생각과 불안이 모든 걸 망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바로 시작을 하세요. 네. 그 루틴을 만들어 나간다면 나는 변화할 거고 그 변화의 에너지가 나를 성장시킬 겁니다. 무언가 반복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시작이다. 네. 마침 새해니까 또 좋네요. 나는 이제 앞으로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한다든지 자기 전에 뭘 한다는 거를 하나씩 만들면서 본인을 좀 통제해 나가다 보면 그게 이제 나를 좀 바꿔 나갈 것이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실천이다. 네. 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구로연세범 정신의학과 원장님이신 박종석 원장님과 투자를 하면서 생기는 심리 상태와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원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면서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